노창은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유년기엔 그림, 대부분의 10대 시절엔 오로지 공부, 그러다 공부하기 싫어서 연기, 그리고 마침내 음악을 건드리죠. 노창이 이렇게 음악을 시작한 데에는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음악이 멋있어서 하고 싶었대요. 카니에, 드레이크, 스윙스, 버벌진트, 다듀 뭐 이렇게 근본들을 찾아만 듣다가 이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고3 때부터 인터넷에 작업물을 올리고 같은 해 첫 번째 믹스테이프도 공개합니다. 이땐 확실히 정돈되지 않은 비트에 자기 톤도 확실하지 않죠. 근데도 노창이 개쩌는 건 음악을 처음 시작한 해 23곡이나 찍어낸 겁니다. 뭐 겁이 없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스킷을 빼고선 프로듀싱, 작사, 믹스 마스터링 작업까지 전부 다 자기가 했어요. 이 믹스테이프는 노창이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 냈다기보단 그냥 나 음악하는 놈이다 라는 걸 알린 것 같습니다. 이후 노창은 히플의 세계 일주라는 곡을 올립니다. 지금은 멤버들이 놀리는 용도로 쓴다는데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노창 센스가 타고났단 걸 느꼈어요. 이 노래는 세계 일주란 제목에 맞게 세계 각국의 언어적 특징을 살려서 비트를 깔고 그 위에 노창이 랩을 하는데 진짜 중독성이 미쳤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계 일주가 싸이월드에서 인기를 타면서 노창은 이제 프로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이듬해 노창은 라쇼 컬처스에 입단한 뒤 기억 시옷을 발매하죠. 근데 한 인터뷰에서 노창은 이 앨범을 약간 흑역사처럼 생각한대요. 지금 노창 실력을 고려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건진 곡들이 꽤나 있습니다.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XXX 음악 듣는 느낌이었죠. 한편 노창은 이 무렵 예상 밖의 오퍼를 받습니다. 바로 돈가스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이때 전면 기존 멤버들이 다 나가면서 기리보이랑 스윙스 둘만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기리보이가 스윙스한테 초등학교 동창인 노창을 소개시켜 준 거죠. 유망주 컬렉터인 스윙스는 노창 작업을 듣고선 그냥 뻑가서 노창한테 너 우리 회사 들어와라 라고 입단 제의를 합니다. 노창은 그래요란 말을 던지고 스윙스가 오라는 술집으로 갔죠. 그렇게 노창이 도착하고선 백팩에서 겁나 큰 물통을 꺼내더니 술은 안 마시고 그걸 들이키더래요. 이때 스윙스는 이렇게 느꼈죠. 얜 진짜 미친놈이다 라고요. 하지만 뭐 얘는 착해 보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하게 됐죠. 전뮤에서 맡은 노창의 주된 역할은 멤버들을 서포트해주는 거였습니다. 멤버 전원의 개인 앨범에 게스트와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개인 작업물보단 남들 작업물에 힘을 주는 행보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그 컴필이 나옵니다. Anyway, fuck that now we moved up probate. Someday, that was all we could say, but look what we've done. 그냥 just music. 덤비지 마요, 그러다 총 맞아요. 이 앨범을 3번 정도 돌리다 알게 된 건데 파급 효과는 컴필의 성격을 띠기보단 노창 개인 앨범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를 사운드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것보단 서사가 담겨있다는 느낌이 더 컸죠. 멤버들은 저마다가 지닌 고난을 말하지만 그들은 이걸 이겨낼 만한 개쩌는 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기의 원동력은 돈, 여자, 명예 그뿐이에요. 하지만 이걸 풀어가는 그들의 방식이 비록 날것의 느낌을 주지만 유기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의 비트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이 직전까진 카니를 몸 밖으로 못 빼냈다면 이번엔 카니 스타일의 자기색을 더해서 씹극락이었어요. 특히 가끔씩 트랙에 깔리는 피아노 반주가 전체적인 무게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편 노창은 이 컴필 작업이 끝나고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이젠 자기 앨범도 만들고 싶은데 노창은 진짜 전뮤의 노예였으니까요. 한 번은 이랬습니다. 블랙넛이 급하게 싱글을 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노창이 제일 아끼는 비트를 쓰겠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한 명이 별거 아니란 듯이 딱 하루만 블랙넛한테 집중하라고 말했죠. 이때 노창은 진짜 난 이 회사 노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일단 일은 빨리 끝내야 하니까 믹스 마스터링까지 후딱 마무리 지었죠. 그날 밤 노창은 술 마시고 누웠는데 블랙넛이 카톡으로 곡 하나만 수정해달라는 부탁이 왔대요. 이걸 본 노창은 갑자기 눈물이 나더니 카톡 장문을 조지고 한 몇십 초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엄청 화내면서 이젠 자기 것 좀 하자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제야 멤버들도 노창한테 미안했는지 더 이상 음악적으로 푸시하지 않고 노예 생활을 청산해줬다고 하죠. 그렇게 드디어 본인 앨범 작업을 하게 된 노창은 5년 만에 앨범을 발매합니다. 힙합인데 덤대가는 멜론한테 난 말 못하겠어. 누군가의 눈에 띄어 개유명해지네. 그때부턴 자수성가에 대해서 얘기해. 모든 건 혼란의 바탕으로 둔 채 발을 딛고 시작했어요. 가 계속 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대지를 채워내기에 내게 너무나도 커. 이 앨범은 노창의 최고 장점인 가사 센스와 프로듀싱 능력을 응축시킨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뮤에서의 노예 생활, 멜론 구조에 대한 불만 표시,
자신에 대한 온갖 평가질을 하는 모든 이들, 아가리로만 떠드는 한국 래퍼들, 이처럼 노창은 자신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을 그만의 언어로 승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따른 비트의 전환, 이게 노창을 천재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아닐까요? 비트를 그냥 지 맘대로 갖고 놀아요. 트랙 재생 도중에 분위기가 급반전될 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잘 표현된 트랙이 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뒤론 뭐 다 아시죠? 컴필 한 장 내고 탈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창의 탈주를 하나의 밈처럼 사용했지만 그는 이 탈주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효과가 나올 때쯤부터 이런 증세가 굉장히 심했고 그 뒤로는 심각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레이블 식구들은 물론이고 가족과도 접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상태가 정말 호전됐대요. 노창은 이 기간 동안 모든 현상을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창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보단 나는 그냥 노창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의 예명이 바뀐 것도 이 이유고요. 이때의 스토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노창 정규 1집 듣는 걸 추천합니다. 2시간 동안 들을 자신 있다면요. 방송 작가들은 나를 찾았지. 감사하지만 노창중 그만 쳐다봐. 너팔 라이트 쓰봐라. 변하신 유심히 아니 인생에서 나를 스킵하시는 것이 주준이. 원래는 10트랙 좀 넘는 앨범으로 기획됐던 춤추자. 그러나 노창은 오랜 공백기로 인해 허접해진 본인의 프로듀싱 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연습삼아 무작정 만들다 보니 어느새 곡은 20개 넘게 쌓여 있었죠. 노창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지? 라면서 골똘히 생각을 했더니 춤추자란 키워드가 떠올랐대요. 그렇게 하나의 컨셉을 잡고 계속 곡을 쓰다 보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정말 커져서 노창은 기존의 사운드를 다 갈아엎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한 마음보단 자기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앨범은 노창이 가진 모든 스탯을 몰빵한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에서라도 춤출까? 꿈에서라도 춤추자. 그만 질질 짜고 춤출까? 그만 징징대고 춤출까? 이 앨범에 재밌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시티팝이랑 딥하우스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나무위키에 검색한 다음 대충 15초 정도 세 곡 듣고서 곡 하나 뚝딱 만들기. 탈주 도중 인터넷 방송들을 챙겨보고 거기서 나온 밈들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침착맨 샤라웃, 교육, 음원 유통, SNS, 인플루언서 등 노창은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을 본인만의 방식대로 철학적이지만 재치있게 풀어갔어요. 노창은 이렇게 오랜만에 복귀했는데도 여전히 감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노빠꾸 스타일을 보여줬죠. 이처럼 전성기 폼을 되찾은 노창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컴필에서도 찢었죠. Fuck your friends, fuck your crew, fuck your friends, fuck you too. Youngsters don't have your due. 여유 있는 사람들은 have no you. If you got bold, 여유 and you. 이번 컴필 돌리다가 세 번째 트랙 나왔을 때 다들 느꼈을 거예요. 노창이구나 라고요. 진짜 어떻게 저런 트랙을 만들 수 있지?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번 트랙에선 확실히 힘을 빼고 펑키한 느낌을 줘서 모두가 호불호 없이 들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올 사이드 B에선 또 노창이 어떤 음악을 담았을지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컴필 작업을 기점으로 노창의 개인 활동도 활발해질 것 같은데 하루빨리 노창만의 그 맛을 느끼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죠.